네, 안녕하세요. 딱 쉬운 경매 딱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경매하고 완전히 다른 이 압류재산 공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경매로 도전하다 보면 소액이 투자금으로 조금 더 많은 차익을 벌고 싶어서 물건도 검색해보고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걸림돌이 분명 생기실 거예요. 물건에 대한 경쟁이 너무 세다 보니까 아파트를 도전하기는 힘들고 근데 시세 조사가 어렵다 보니까 빌라도 하기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처럼 시세 조사는 쉽지만 경매가 아니라 공매 시장에서 공략을 해본다면 어떻게 수익화가 더 극대화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투자금 3천만 원 미만으로 아파트 단기 매도를 하기 위해서 낙찰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을 생각하시나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보통은요, 경매로 아파트 낙찰 받을 때 시세 대비 한 10% 정도 싸게 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가령 3억짜리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래도 2억 7천 가까이는 낙찰을 받아야만 실제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3천만 원 정도의 차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공매 시장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경쟁이 적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매에서 알 수 없던 부분을 공매에서는 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면서 물건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다가 지금 압류재산 공매라고 써놨는데요. 공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압류재산 공매는 우선 세금을 안 내서 나오는 공매를 압류재산 공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해당 물건에 세금이 어느 정도나 미납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금을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임차인한테 실제로 배당이 다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경매에서는 도전할 수가 없던 게 공매에서는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 간극의 차이로 인해서 시세 차익이 더 벌어지고요. 경쟁이 적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물건인지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은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시흥에 있는 아파트인데 지금 층수는 3층이다 보니까 저층 아파트네요. 자, 건물 면적은 59.88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매와 똑같이 공매에서도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전용 18평이면 실제로는 25평의 아파트인데 이 정도 평형대가 지금 가장 인기가 많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왜냐면 30평대나 대형 평수로 넘어가게 되면 금액대가 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요새는 그 1인 가족이나 그다음 아이를 안 낳는 신혼부부분들이나 아니면 나이가 어린 자제분들을 키우는 가족에서 이런 25평대를 잘 찾거든요. 자, 그래서 해당 물건은 지금 건물 스펙상으로는 아주 훌륭한 상황입니다. 자, 감정가가 2억 3천이었는데 현재 두 번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1억 8,480인데 경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요. 공매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10%씩 유찰이 돼요.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서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유찰되는데 한 번에 20% 유찰되고 경기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돼요? 한 달에 30%씩 유찰되잖아요. 자, 근데 공매는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기준으로 10%씩 유찰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입찰이 가능해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사진도 한번 보면서 아파트 컨디션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생긴 아파트 단지인데요. 우리가 한 90년대, 90년 중후반대에 지어진 아파트의 전형적인 표본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밖에서 보이는 해당 아파트인데요. 장점이 뭐냐면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가 있고 또 계단식 아파트가 있습니다. 복도는 넓게 옆으로 쭉 펼쳐진 건데 해당 아파트는 어떤 상태일까요? 복도식 아파트가 아니라 계단식,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양쪽 한 호수씩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연식의 복도식 아파트가 아니라 계단식 아파트는 조금 더 좋다는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복도식 아파트는 그 복도 공간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면적이 좀 좁게 나와요. 근데 이제 계단식 아파트는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조금 더 넓게 뽑힌 거다 보니까 베란다라든지 이런 공간들도 확장이 가능해지죠. 자, 이렇게 들어갔죠. 자, 자세히 살펴보면 아파트 입구에 그게 없어요. 그 들어갈 때 그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는 그 보안창은 안 돼 있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3층.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초인종도 지금 새로 교체가 됐고, 그 다음에 앞에 보이는 스마트 도어락, 이것도 교체가 됐죠. 그래서 연식에 비해서는 내부 상태는 어느 정도 수리가 이루어졌겠다라고 유추도 해볼 수가 있겠죠. 수리비도 조금 덜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 여기 보면 이 앞에 복도 공간이 있는데 굉장히 작죠? 그만큼 집 공간은 넓을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지상 주차장도 이렇게 쭉 마련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낮 시간에 찍긴 했는데, 지금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자, 이걸로만으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팁이 있는데, 해당 아파트는 낮 시간에 이렇게 주차가 많다는 거는 연령대가 조금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연령대가 낮으면 아무래도 직장 출근이 많다 보니까 낮 시간대는 차를 끌고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차 공간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는 약간 연령대가 높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자, 우리 연식이 있지만 어때요? 지하 주차장까지 있으니까 해당 아파트는 지금 주차 공간에 대한 걱정은 없다 보니까 실수요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변 환경도 쭉 나오고요. 자, 303호 3층이고요. 방은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화장실은 화장실도 두 개나 나오네요. 이때 당시 지은 거 기준으로 굉장히 구조를 잘 뽑은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건물 등기도 소멸을 되는지 봐야 되겠죠? 자, 전부 다 쭉 소멸되기 때문에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도 해봐야 되거든요. 자, 밑에 내려가면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나오네요. 자, 보시면 자, 이제 확대해 볼게요. 자, 20년 6월 29일 날이 전입신고 날입니다. 말소 기준 찾아야 되겠죠? 자, 밑으로 가면 말소 기준 권리가 21년 5월이에요. 자, 임차인으로 신고된 분이 전입신고가 더 빨라요. 결국 뭔 말이죠? 대항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분이 보증금이 얼마나 있냐? 1억 5천에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물건을 들어갔을 때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 1억 5천이 전부 다 낙찰자의 책임이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물어주느냐의 문제인 거죠. 내가 추가로 물어줄 것인지 아니면 잔금 납부를 한 돈에서 이분이 다 받아가는지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해당 임차인이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입찰가, 낙찰받는 가격을 보증금보다는 높게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배당 요구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 요구 여부는요,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제3명세서라는 문서에서 확인을 합니다. 제가 제3명세서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임차인 배분 요구 이렇게 나오는데요. 배분 요구 일자라고 해서 배분을 실제로 신청을 했네요. 25년 9월 9일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1억 5천을 다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써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경매와의 차이점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경매에서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앞서서 가져가는 세금을 우리가 계산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세금이 얼마인지를 경매에서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압류재산 공매는 어때요? 세금으로 인해 나온 거기 때문에 세금 액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세금이 얼마나 미납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제가 그 부분을 따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압류 이렇게 써진 것들이 보이시죠? 압류해서 우측에 53만 2,080원, 또 밑에 보면 65만 1,100원, 그 다음에 또 690만 원 이렇게 막 써져 있잖아요. 여기도 1,500만 원. 결국에는 여기 있는 세금 액수를 우리가 다 1원 단위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산을 먼저 해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입찰까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물건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임차인보다 먼저 가져가는 세금의 총 액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약 3천만 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3천만 원이 다 가져간다 가정하고 우리 임차인의 보증금 얼마? 1억 5천. 결국은 나는 얼마 이상만 쓰면 된다? 1억 8천 이상만 쓰면은 우리가 낙찰을 받고 잔금 납부하는데 무리는 없다.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알아야 될 거는 집행비 부분이 있죠. 왜냐면 이 온비드 사이트에서 진행을 할 때도 뭐 비용이나 수수료를 떼가거든요. 그 집행비만큼만 1억 8천에서 더 얹은 금액 요것만 우리가 쓴다 하더라도 입찰가를 무난하게 작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에는 경매에서 못 들어가지만 압류재산공매에서는 세금 액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곳에서는 입찰가도 내가 정할 수가 있더라. 어떠신가요? 엄청나게 커다란 메리트이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이 금액을 쓴다 하더라도 시세보다는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입지를 살펴보면서 진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부터 볼게요. 자, 이곳이 바로 우리 해당 아파트의 단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딱 눈에 띄는 게 주변 환경을 살펴보니까 좌측에는 산이 있고요. 우측에는 논밭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한 논밭 정도가 아니라 엄청 커다란 논밭지대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일대에 가면 마트에서 장 보기도 쉽지 않겠고 굉장히 좀 사람들이 별로 안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아예 이 물건 별로야.' 하면서 패스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데요. 단기 매도를 할 때는 입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단기 매도하는 아파트를 볼 때는 주변에 초등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수요는 뭐 있는지 아니면 인프라는 괜찮은지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물건을 보는 거는 뭐냐면 내가 보유할 아파트, 앞으로 가치가 더 상승할 아파트를 보는 거지 단기 매도를 통해서 단기 차익을 보는데 잘 팔리고 가격만 잘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초등학교가 없어도 잘 팔리는 아파트 정말 많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논밭만 있어도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도 정말 많아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돈을 벌려면 이렇게 남들이 잘 보지 않는 포인트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지금 현재 경매 시장을 떠나서 공매 시장으로 넘어왔고, 공매 중에서도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에는 세금 계산까지 우리가 파고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진짜 거래가 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잘 보세요. 자, 요 정도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좀 확대해 볼게요. 어떠신가요? 해당 면적의 평형대가 이 타입인데요. 자, 밑에 보니까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해가지고 2억 4천, 2억 3,750, 2억 1,000, 3,500 쭉쭉쭉쭉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죠? 주변이 산과 들로 뭐 둘러싸여 있어도 가격만 맞으면 수요가 풍부한 곳들이 정말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매매 효과도 살펴볼게요. 자, 지금 15층 제일 저렴하게 나온 게 얼마에 나와? 2억 2천에도 나왔고 2억 2,500, 14층 2억 3천, 2억 4,500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몇 층이면 3층이에요, 3층? 층수가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2억 2천 정도면 가능하겠다. 왜? 이 동네에서 이제 집을 사고 싶은데 아파트 사고 싶은데 한 2억 정도에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 한들 이거 살 수가 있나요? 안 되잖아요. 이 동네 전체에서 가장 싸게 나온 게 2억 2천인데 2억에 사겠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물건도 최소한 2억 2천 정도면 매도가 되겠네 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자, 우리가 입찰가는 어느 정도 정해졌다 했죠. 1억 8천에서 1억 8천 초반, 1억 8천 3, 400 한번 써볼까요? 다시 계산해 볼게요. 자, 입찰가를 1억 8,300 정도의 입찰을 본다라고 가정하고 시세는 얼마요? 시세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2억 2천 정도는 가능하겠다라고 잡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거를 낙찰받고 매도를 할 때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수리를 해서 좀 판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2억 3천에서 3,500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층수 자체가 좀 낮다 보니까 3층이다 보니까 2억 4천이나 5천까지는 쉽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정도만 잡는다 하더라도 얼마 정도 싸게 사냐면 약 4천만 원 정도. 약 대략 4천, 정확히 말하면 3,700 정도 되는 거죠. 넌 차익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부에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걸 설명드렸냐면 자, 보세요. 보통 아파트는 경매로 받으면 10% 싸게 사는 것도 잘 받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은 10%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를 10%면 얼마는 써야 되는 거예요? 입찰가가 1억 9,800은 써야만 낙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1억 9,800이면 2,200만 원 정도 싸게 사는 게 경매라고 했을 때 이 물건은 어때요? 2,200이 아니라 1,500만 원 정도를 더 버는 거잖아요. 단순히 경매가 아니라
공매라는 시장이라는 그 하나의 시장만 바꿨을 뿐인데 1,500만 원을 더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500만 원을 일을 해서 노동을 통해서 모은다고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에 100만 원 모으기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100만 원이면 15개월, 1년이 넘게, 1년 거의 3개월, 1년 넘게 꼬박꼬박 모아야만 생기는 1,500만 원이라는 돈은 진짜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똑같은 물건을 볼 줄 알지만 같은 물건을 이 방식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단순히 1,000, 2,000 정도가 아니라 이 공매 시장을 잘 아는 것만으로도 4천, 5천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요새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대출 금리도 높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실물 경제가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생활하실 때 '아 난 생활이 너무너무 더 나아졌어.' 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매, 경매 배워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어서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바퀴 정도는 도전을 해 보는 게 좋겠지만 내가 경매로 한 번, 두 번 정도 낙찰을 받아 봤고 한 사이클을 돌려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방향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한 번씩 갈아타 줄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매 시장이 정말 매력적인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알기만 하지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도전하시기를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공매 시장은 이 아파트가 정말 초보적인 방금 분석도 공매 중에서도 정말 초보적인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매가 한번 도전해 보고 싶고 내가 이 시장 속에서 한번 살아남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공매도 함께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저희는 이제 공매 수업뿐만 아니라 평생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낙찰받고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단순히 우리가 뭐 10만 원, 20만 원, 뭐 30만 원 정도의 온라인 강의 뭐 이 정도 드는다 해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도전 못 합니다. 그쵸? 생각해 보세요. 한 2-30만 원 뭐 예를 들면 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다 가정해 보면 수업을 듣거나 책을 본다 해서 여러분들이 수천만 원, 수억에 되는 어떤 물건을 쉽사리 도전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약간 비합리적이죠. 그거는 욕심이 너무 많은 거죠. 그죠? 내가 그럴 것 같아서 누구나 2-30만 원 내고 공부를 하고 말았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피드백을 정말 요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단순히 수업을 하는 걸 떠나서 진짜 낙찰받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뭐 입찰가도 옆에서 잡아드리고 뭐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 입지 파악 이런 것도 다 옆에서 서포팅을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물건 실제로 입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잘 살펴보시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셨다가 공매 물건 검사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